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 구독자 Q&A 시간에는 구독자 김선미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200mg 섭취 시 각성 유지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여기서 200mg이라는 것은 카페인을 200mg 섭취한 후에 각성 유지 시간이 몇 시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자, 마라톤 때 3시간 정도 달려서 마지막에 안 지치게 먹고 싶은데 운동 전에 먹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의 각성 효과, 카페인의 각성 시간, 이걸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은 마라톤 운동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200mg을 과연 섭취를 하게 되면 카페인의 각성 효과, 카페인의 주요 효과가 얼마 동안 지속이 될까? 이런 질문인데, 자, 일단 카페인이 200mg 정도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양을 200mg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이것 먼저 좀 알아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커피 한 잔에 30에서 많게는 6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50 정도 잡으면 약 4잔 정도의 커피를 마시게 되면 200mg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카페인은 잘 알다시피 이 arousal이라고 하는 각성 효과가 있어요. 이 각성 효과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혈액으로 흡수가 되어서 어디로 가냐면 뇌 쪽으로 가는 거죠. 뇌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추신경계라고 하는 거니까 이 중추신경계를 자극을 해서 우리 인체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 각성이라는 것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각성이라는 것은 카페인이 뇌 중추신경을 자극을 해서 예를 들면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킨다든가 또는 도파민 같은 것을 분비시킨다든가 이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면 예를 들어서 지방을 분해시킨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 지방 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운동 수행 능력을 위해서 이 카페인을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450mg 이상 섭취하게 되면 이제 도핑 물질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섭취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을 또 분비하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밤샘을 새면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주의 집중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카페인을 복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인 섭취가 이런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섭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심박수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1시간 이내면 거의 90% 정도가 흡수가 됩니다. 따라서 섭취 후에 카페인이 최대 효과를 나타나는 그 시간을 보면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사이가 카페인 섭취의 최대 각성 효과를 나타내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과연 어느 정도 지속이 될까? 아까 김선미님 같은 경우는 마라톤을 한 3시간 정도 지치지 않게 뛰고 싶다고 하셨는데, 마라톤 카페인을 섭취를 한 그 지속 시간을 한번 알아볼까요? 지속 시간은 약 어느 정도 지속 시간이 유지가 되냐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마라톤을 뛰는 그 시간까지는 충분히 카페인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카페인이 우리 몸속에서 그대로 다 남아있느냐? 그건 아니죠. 배출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배출 시간. 즉,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우리 몸에서 이제 중화되는 건데, 보통 5시간 이후면
카페인이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이동을 해서 그 카페인을 그 중화시키는 효소가 있어요. 카페인 카페인 디에틸화 효소? 자, 한번 써볼까요? 카페인 디에틸화 효소에 의해서 간에서 이제 카페인은 이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해되는 물질이 한 3가지 정도로 분해가 되는데 이 3가지로 분해된 이 물질이 결국 아까 얘기했던 지방을 분해한다든가,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피로를 감소시킨다든가, 아까 주의력이나 집중력을 촉진시킨다든가, 이러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카페인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카페인이 다 모든 긍정적인 효과가만 있느냐? 그건 아니죠.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즉, 이게 어떤 부작용이냐면 일단 근육달림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메스꺼움, 속쓰림 같은 거죠. 메스꺼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게 되면 혈압도 상승시키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수면의 질도 저하를 가져오죠. 그래서 카페인의 그 배출 시간이 5시간 이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수면을 취하기 6시간 이전까지 커피를 섭취를 하고 그 6시간 이후부터는 수면에 들기 6시간 전까지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뇨작용을 우리가 촉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뇨작용이 심해지면 철분 흡수를 억제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김선민님께서 주셨던 카페인 200mg 섭취가 각성 시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까? 결론은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체력이라든가 체중, 몸무게이죠. 그리고 체력 상태, 컨디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효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평균적인 시간을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Q&A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